방한 급물살?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오는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중양재츠 21-22일 부산 방문.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부산을 찾는 양재츠 정치위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소식을 들고 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준주반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 서 실장은 양재츠 위원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 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2차례 한국을 찾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3월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고 4개월 뒤인 7월 특별히에 한국을 다녀갔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점이어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양 위원의 방한은 시 주석의 방한 여부가 달린 일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놓고 협의했으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기약 없이 연기됐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동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 주석 방한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기대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불참, 북미를 어디로 끌고 가나 미일 국방장관이 29일 밤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 행위에 반대한다며 대중 경제 메시지도 보냈다.核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정보, 감시 협력 문제도 다뤘다고 한다. 중미핵과 대응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이슈가 논의된 자리였는데도 한국 국방장관은 불참했다. 요 이후 한국을 지켜온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한국만 빠진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21일 코로나 영향과 각국 일정으로 한미일 모두에게 맞는 회담일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내 코로나가 심각해 해외 출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이 일이 더 심각하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국방장관은 방역주무장관도 아니다. 정부는 22일 중국 외교수장 양재츠가 서울 대신 부산으로 간 이에 대해선 국내 코로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정은 코로나 때문이고 중국 양재츠의 부산행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미일 국방장관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우리 국방장관의 일정이 뭔지도 밝히지 않는다. 말이 되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봐왔다. 모두 거짓 변명이다. 특히 남북지와 시진핑 방한에 목을 매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중국 비판이 나올 미일 국방장관과 만남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양재츠는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던지고 갔다. 그러나 북은 핵 SLBM 완성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러는 지난해 6.25 이후 처음으로 동해 상공에서 합동훈련을 했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도 침범했다. 이런 북중러 위협을 한미일 안보 공조 말고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 적성국 눈치 보고 비굴하게 군다고 안보가 지켜지나? 이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거짓 환상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북중의 눈치 보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다. 보신에 급급한 군인들은 권력에 영합할 뿐이다. 한미일에서 이탈해 북중으로 기우는 것을 국민이 동의했나? 5년짜리 정권이 5,100만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나? 미국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한국만 불참한 것과 관련해 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다녀오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해서 가지 않았다는 공색한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 장관은 30일에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회의에 갔으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퇴임으로 정리할 것도 많아 안 가기로 한 것이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녀오면 장관 이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안 가기로 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올해 SCM도 있으니 후임 장관이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외교관이나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현지 공관에서 격리면 제서를 발급받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출국과 귀국 시 PCR 검사만으로 격리가 면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비폭한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추 의원은 국민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관리재정 수지 연간 109조 7천억 원 적자, 국가 채무 연간 139조 8천억 원 증가한 한마디로 초시퍼 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정부와 미래 세대의 모든 피해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모령지 예산안이라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에만 몰두한 현실 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지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1일자 경제 전망과 낙관적 경제 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 채무 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 속도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국민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사상 최대 재정 적자로 국가 채무 1천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천만 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인위적 경기 부양과 정부 주도 뉴딜 사업 중심으로만 예산을 잡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 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합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내년 국산 코로나 백신 확보 목표로 예산 1,700억 투입.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을 국산 백신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4일 기획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1,70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후보물질 발굴에 319억 원, 효능과 독성 평가 등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에 74억 원을 투입했다. 치료제 10개 후보물질 임상에는 627억 원을, 백신 12개 후보물질 임상에는 687억 원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 1에서 3상 지원에 1,314억 원을 들인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과 함께 감염병 연구 인프라 구축, 질병관리본부 내 국립감염병연구소 실험장비 확충,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 신설 등 감염병 대응 기초 연구 강화에 모두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24조 2천억 원보다 12.3% 증가한 27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7
2017년 1.9%, 2018년 1.1%, 2019년 4.4%였던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8.0%로 껑충 뛴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6개 핵심 분야 RD에 올해보다 20.1% 늘린 13조 2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6개 핵심 분야는 감염병, 한국판 뉴딜,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기초, 원천 연구, 인재 양성 등이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RD 예산은 1조 9천억 원 편성했다. 인공지능, 오지, 비대면 산업기술 개발 등 디지털 뉴딜에 1조 1천억 원, 저탄소 고효율 건축기술,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등 그린 뉴딜에 8천억 원을 배정했다. 매일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소재, 부품, 장비에는 2조 2천억 원을 들인다. 신약과 의료기기 지원 등 바이오, 헬스에 1조 7천억 원,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미래차에 4천억 원, 원천기술 제품화 지원 등 시스템 반도체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키울 기초 RD에는 7조 3천억 원을 배정했고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 인재 양성에도 3천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다부처 공동 융합 RD 지원 확대, 출연 연구기관 조직, 사업 개편 추진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12.3%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대비 12.3% 증액한 27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내년 RD 예산 27.2조 원 편성.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8.0%, 내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기획재 정부는 4일 내년 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 원천 RD, 인재 양성 등 6개 분야에 13조 2천억 원이 투자된다. 이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며 규모도 올해 대비 20.1% 확대 편성된다. 기재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 효율화를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기존 1조 2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출연